스카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벌써 4년이나 지난 청문회 스타, 네, 지금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예, 요즘 그러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그냥 방송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살면서 최초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집 한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대단히 잘 돼 네, 있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뭐 하여튼 책도 좀 읽고 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대 국회 마무리할 때 사실은 소속이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으로 네, 나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정말 네, 날카로운 분석과 정치 현안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거침없이 말씀해달라. 정말 대담하게 대답해달라. 네. 이런 의미로 오늘 지금 모셨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요즘 뭐 제일 핫한 이슈, 이분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처가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3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 민주당에 네. 조응천 의원은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네. 사람이 뭐 도망을 가겠냐. 어떻게 법정 구속을 시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네. 검찰 출신이시고 네. 또 전체적으로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 건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일단 저희는 이제 변호사들은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이제 배웠고요. 배웠죠. 예. 예, 물론 이제 뭐 불만 있으면 또 항소심 판사님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대법원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법조인 했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한 70% 이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좀 뭐 그 전제하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요양병원을 의료재단을 통해서 이제 개설을 했는데 네네네. 이 의료재단 운영진이 결국은 의료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불법적으로 지금 개설이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은 주범인 A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 A씨란 사람이 부도난 요양병원을 인수를 해서 아마 재개업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일부는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채무를 그대로 이전받는 형태, 일부는 자기 돈 들어가고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끌어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장모는 2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2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채권이 한 3억 정도가 물려 있어가지고 네네. 이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이 A 씨 부부가 이제 이 윤 총장 장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단 2억 투자해 주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못 갚은 돈 3억도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서 5억 이제 조만간 갚아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 투자한 분하고 그다음에 윤 총장 장모하고 둘이 아마 공동 이사장 직함을 이제 명함을 네네네. 찍어주니까 받았고 그 윤 총장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이게 제대로 병원이 돌아가는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아마 또 다른 사위인가 누군가를 거기 네, 직원으로 사위를. 해서 돈이 어떻게 좀 굴러가는지 이거 좀 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직원 형태로 좀 하나를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한 2년쯤 있다가 결국은 돈도 못 받고 계속해서 돈을 아마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더 이제 빨려 들어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동이사장 명함도 털어내고 그냥 이제 그러면 책임 없다라는 각서 받고 빠져나왔다. 요게 이제 아마 사안의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재판을 받았던 10억 투자했던 분이나 네. 그다음에 그 주범 A씨는 최종적으로 실형 4년이 4년 확정이 받았죠. 예. 네. 그다음에 주범 A씨의 부인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 채용이나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A씨 부인은 집행유예 집행유예, 받았고 예. 10억을 투자했던 분도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받은. 근데 이제 장모 같은 경우는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응천 의원 얘기가 10억 투자했던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억 투자한 장모에 대해서는 조금 형량이 센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조응천 의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들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법원 생각은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세게 3년이나 때렸을까? 차라리 그때 그냥 기소가 됐으면 아마 집행유예를 그냥 끝냈을 집행유예가 텐데. 끝났을 확률이 큰데 네. 막 기소가 좀 늦어지고 이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원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양형에 관한 제가 판결문 부분을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판사님의 생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죠. 항소심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좀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들어간 거다. 이 판결 결과가 이렇게 좀 보시는 느낌이 좀 나와요. 글쎄요. 솔직하게, 대담하게. 이게 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판사 검사한테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큰 원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에 벗어나면 이게 검찰 사건은 법원에 가면 깨지게 돼 있고 네. 검찰에서 원칙에 벗어난 짓을 하면 네. 또는 이게 뭐 고등검찰청, 무혐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요 단계에서 깨지게 돼 있고 법원 네. 사건은 열심히 해서 원칙에 벗어난 짓을 하면 항소심 대부분에서 깨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무리한 짓을 하기가 쉽지 않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 또 자기 양심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봤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고 내부에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한 판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의 가중 요인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 뭐 10억 넣은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집행유예 나왔는데 네네. 2억 넣고 이거 했다고 하면 단순 비교로 보면 조금 형량이 과해 보이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10억 투자한 사람도 사실 공동이사장이 안 됐는데 2억 투자해놓고 공동이사장까지 들어가고 10억 투자한 사람도 공동이사장 명함을 받았을 그래요? 거예요. 예. 받았을 거예요?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네. 제가 근데 이 부분 내가 단정적으로 확실히 못하는 게 직접 당사자들이나 사건 기록을 본 게 아니고 기사 몇 개를 보고 네네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을 예, 못하고. 기사에는 지금 10억 투자한 사람도 공동이사장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책임 면제각서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받아냈느냐, 뭐 이런 전체적인 좀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여쭤볼게요. 요즘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2010년부터 11년 사건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금 완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에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특혜성 증권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 2010년, 11년도 거가 연결되어서 2013년도에 수익이 난 것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공소시효도 괜찮아졌고 지속적으로 금전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사를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된다. 네, 지켜보면 되고 검찰이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무슨 검사가 무슨 독재자들이나 뭐 지멋대로 하는 놈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 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언론 보도 몇 군데 나온 걸 가지고 본다면 네. 한겨레나 뭐 뉴스타파나 몇 군데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경찰청에서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다가 네. 아마 경찰청에서도 이게 2013년도 내사 들어갔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그냥 종결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사건 네. 수사하기는 뭐 하다라고 그렇게 무슨 뭐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거나 의미 있는 사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덮었어요,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원 사건인 주가 조작 사건이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한번 덮었다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보시기에 네.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 봤으면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낼 가능성도 원래 있었다. 뭐 특별한 어떤 아니 의도가 있는 2013년도에 게 이미 아니라 경찰이 한번 끝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이 와서 다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있는데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액션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별게 없으니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예. 아니 이렇게 따지면 김건희 씨가 사모펀드에 뭐 아주 정말 전문가 아니냐 왜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식구들한테만 뭐라 그러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조 장관 건은 제가 말을 아예 안 섞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사모펀드에 직접 갔었잖아요. 네네. 본인이 예. 빌려줘서 뭐 투자. 뭐 어쨌든 그 됐다. 돈이 직접 갔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모펀드의 운영을. 네. 그리고 그 사모펀드에서 하려고 했었던 게 네. 무슨 버스 인터넷 사업망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사업에, 예. 발주를 해서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큰 이득을 남기려고 최소한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데서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보면. 아, 그거는 근데 이번에 판결에서 또 그거는 조범동 혼자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 아니에요? 조범동이 혼자 했든 안 했든 네, 그 네. 부분이 밝혀졌든 안 밝혀졌든 네. 어쨌든 조국 씨 부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네.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블라인드 정경심하고 투자라고 조범동하고 얼마만큼 이게 밀접한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조국 씨 부인은 분명히 돈을 투자를 했고 빌려줬다 그러고. 예, 빌려줬더니 뭐 어쨌든 돈이 갔고 조범동 씨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큰 사업을 몇십억 몇백억대 사업을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랑 달라요? 지금 도이치 아니 모터스 이거 거랑? 도이치모터스 지금 요 요건은 예.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2012년 11월 달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채. 발행을 네, 했는데 거기서 사채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이걸 다시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채는 사채대로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고 네.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권한만 별도로 또 판매를 했는데 그 일부를 김건희 씨가 샀다는 거예요. 30%나 싸게 샀다면서요. 아, 그게 그러니까 30%를 싸게 샀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의 이론상의 가격은 1,126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네. 처음에 살 때 195원에 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팔 때는 358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배나 높여서. 근데 팔았네. 3배를 그러니까 두 배 정도, 2배가 조금 안 되겠죠. 이거 3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195원하고 358원이니까. 아, 그러면 2배 정도네. 2배 예. 조금 안 제가 되죠. 계산이 좀 예. 부족합니다. 예. 어쨌든 예. 자, 그러면 2배를 높이 팔았던 나쁜 쪽으로만 보려면 2배를 튕겨 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론 가격이 1,126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195원에 샀으면 되게 싸게 산 것 같지만 판 가격도 358원이잖아요. 1,126원에 훨씬 못 미친 가격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가격보다 훨씬 낮게 사가지고 약간 높여서 어쨌든 이론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 이론 가격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이 지금 회사에서 책정된 가격인 것 같고 네. 이게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면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8명이 아마 이 비슷한 195원대의 가격으로 똑같이 이 신주 인수권을 샀었고 근데 이제 그때 중간에 그럼 왜 팔았냐 이랬을 때 이 팔 때 보니까 네. 이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최저 가격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가격이 3,89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때 주가가 3,23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본명.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오히려 주가보다도 더 높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팔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럼 사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는 사람은 역시 그래도 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화 됐을 때 혹시 주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나 이런 거래할 때는요.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 중요하고. 근데 솔직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직원도 아니고 정말로 뭐 완벽하게 매일 투자만 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절묘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친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가까운 사람 저하고 노 변호사님하고 친하면 둘이 출자해서 회사 하나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 간단하게 그러니까 출자해서. 그런 게 특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게 공개 퍼블릭으로 공개 시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이제 뭐 공모도 해야 되고 일정 기준 이상이 된다면 비상장 주식이라서 그런 건가? 상관이 없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내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거나 뭐 이 사건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뭘 나온 수사를 게 하는 게 없으니까? 없어요. 보면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인데 그럼 원래 기준 가격보다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팔 때도 기준 가격보다 훨씬 적었으니까. 근데 다만 샀을 때 가격보다 이제 팔 때 가격이 한 1.8배 정도 이제 튀긴 가격으로 네네네. 팔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면 뭐 무슨 어마어마한 비리가 특혜다라고 숨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수사하는 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현재까지 검찰 2013년도 경찰이 했던 거나 네. 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나 가지고 보면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무슨 중요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좋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딱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지금 모해 위증 혐의로 다시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재기 수사 명령 잘 안 하잖아요. 대검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고검에서는 항고 사건의 한 15% 정도? 뭐 아니 재정할 때도 안 해주는데 대검찰청에서 재개하는 건 제가 사실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요점은 모해 위증이라고 하는 혐의가 사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에서? 아니 재수사해봐라. 그건 아니야? 그냥 수사해봐라 단순히? 수사해봐라죠. 예, 그쵸. 그러면 그냥 면죄부 주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면죄부 주려고 하면은 기각해버리면 되지. 이미 검찰에서 검사가 무혐의했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한 번 무혐의가 맞다라고 컨펌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한 번 더 보완 수사를 해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면죄부 주려고 했으면 그거는 면죄부는 그냥 아니고. 그대로 그냥 기각했으면 되죠. 면죄부 주는 건 아니고.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느낌은 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기소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추가로 더 해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별로- 다만 수사를 추가로 해보라라고 하는 대검찰청의 지금 이 재기수사 명령이 네. 기존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났었잖아요. 관련 네, 사건들이. 네, 네. 그러면 그 관련 사건들에 다 반하는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이 네.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그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과연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되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문에 예. 박영수 특검이 지금 사표를 냈어요. 예. 박영수 특검 사표 낸 거, 그다음에 또 새로 특검은 또 오셔야 되잖아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맥은 다 잡혀 있고 아마 지금 파기환송심에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극히 일부 사건들인데 파기환송심에 가 있는 사건들도 대법원이 그 파기 취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특검이 그냥 조금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나 가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보내드릴 텐데 네. 오늘 많이 봐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꼭 더 좀 대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법조인은 어쨌든 대담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정확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 대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김경진 전 의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한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